연서야, 제발 우리 손주 얼굴이라도 보게 해줘. 내가, 내가 잘못했어. 사람 잘못 보셨어요. 5년 전에 왜 그러셨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다 끝나는 건가요? 이 대화를 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그 겨울날까지 말이죠. 모든 건 그날 오후 송파구 잠실동 재개발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허름한 골목 입구에 검은색 그랜저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뒷좌석에서 62의 김순희가 내렸어요. 밍크 코트 깃을 세우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 금이 간 골목길, 그리고 쌓인 쓰레기들. 순이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라고? 정말 낡았네. 남편 박성호가 차에서 내려 아내 옆에 섰어요. 65, 중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하고 작년에 정년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우는 손에 든 부동산 서류를 펼쳐보며 말했어요. 여기 아파트 짓는다고 하더라고. 분양권 한두 개 사두면 괜찮을 것 같아서.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지만 그래도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이 좀 있었어요. 노후 대비로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던 참이었죠. 두 사람은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안쪽에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떡볶이와 어묵을 파는 작은 가게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통 옆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해진 패딩 점퍼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손은 추위와 뜨거운 물을 오가며 벌겋게 얼어 있었죠. 포장마차 옆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를 입고 무릎에 그림책을 펼쳐놓은 채 엄마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가끔 입김을 호흡 불며 손을 비비는 모습이 추워 보였습니다. 순이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여자가 국물을 저으며 아이를 돌아보더니 자기 목도리를 벗어 아이 어깨에 둘러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 곧 끝날게. 응, 엄마. 나 안 추워.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보다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성우도 멈춰서서 포장마차를 바라보았어요. 여보, 저기 좀 봐.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이가 포장마차에 다가갔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숨이 멈췄습니다. 연서도 시어머니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이 골목을 휘감고 지나갔어요. 성우도 며느리를 알아봤습니다. 5년 전 아들이 데려왔던 그 조용한 여자,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출산 후 집을 나간 그 여자. 성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연서야.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황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들어가자. 연서가 포장마차 뒤쪽 작은 공간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순이가 연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연서야. 잠깐만. 연서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5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순간 치밀어 올랐습니다. 놓아주세요. 연서야, 우리 얘기 좀. 할 얘기 없어요. 5년 전에 다 끝났잖아요. 연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이는 며느리의 변한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5년 전 순하고 조용하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플라스틱 의자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순이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죽은 아들의 눈이었습니다. 박민우의 5살 때 눈동자와 똑같았어요. 엄마, 저분들 누구야? 아이가 물었습니다. 연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수레를 다시 잡고 아이를 재촉했습니다. 준호야, 빨리 가자.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주였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손주. 죽은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 성호도 아이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이의 이마, 코, 입술. 모든 게 아들 민우를 닮아 있었습니다. 준호라고 했지?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박준호예요. 박준호. 아들의 성을 따른 이름이었습니다. 연서는 집을 나간 후에도 아이에게 남편의 성을 물려준 거예요. 순이는 그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머리 위에, 연서의 어깨 위에, 그리고 순이의 손 위에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재채기를 했어요. 패딩 점퍼가 얇았는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연서가 급히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준호야, 괜찮아? 응, 엄마. 나 안 추워. 아이가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손주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얇은 옷 한 장으로 포장마차 옆에 앉아 겨울을 나고 있었어요. 연서야. 순이가 다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연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포장마차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에 순이와 성우만 남았어요. 성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이는 남편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5년 만에 본 손주.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한 거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내를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이는 며느리가 사라진 골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며느리를 내쫓았을까? 모든 건 5년 전 그 봄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년 전 2020년 봄이었습니다. 박민우는 30살이었고 회계법인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부모님이 계신 잠실동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러 집에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우가 식사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로 나왔어요. 성우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데? 무슨 일이야? 순이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우도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아들의 결혼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데? 어느 집 딸이야? 순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조용해 보이는 여자가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대학교 동기예요. 이연서라고. 지금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순이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하고 조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더 중요한 걸 물었어요. 집은 어디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인천이요.
부모님은 일찍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세요. 순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성호도 안경을 벗으며 물었어요. 형제는? 외동딸이에요. 순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반응이 신경 쓰였어요. 성우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됐다. 언제 한번 데려와봐. 네, 아버지.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조금 거칠게 들렸어요. 일주일 뒤 민우는 연서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연서는 긴장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연서입니다. 연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순이는 며느리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키는 보통, 옷차림은 평범, 화장기 없는 얼굴. 딱히 흠잡을 데는 없었지만 뭔가 마음에 안 차는 느낌이었어요. 어서 와요. 앉아요. 순이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연서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민우가 옆에 앉으려 하자 순이가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는 방에 가 있어.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민우가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눈빛에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순이, 성우, 연서만 남았어요.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하신다며? 순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연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께서 반찬 가게 하세요.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형제는 없고? 네, 외동딸입니다. 순이는 팔짱을 끼고 연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가 조금 부드럽게 물었어요. 우리 민우랑은 언제부터 만났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같은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졸업하고 나서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연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이가 물었어요. 지금 직장은 뭐예요? 동네 구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얼마나 돼요? 연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물음이라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요. 순이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민우는 회계법인에서 4,5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맞벌이에도 6,700만 원. 요즘 결혼하는 애들 치고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집은 전세로 얻을 생각이에요. 아니면 매매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전세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연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입맛을 다셨어요. 우리 민우가 회계법인 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교사 월급으로 평생 모아서 저축 좀 있긴 한데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고. 연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계속 말했어요. 결혼하면 애도 낳아야 하고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맞벌이하면 애 맡길 때도 찾아야 하고. 네, 그 부분은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연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연서의 조용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민우 성격 알죠? 착하긴 한데 좀 소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좀 활발하고 똑 부러지면 좋겠는데. 순이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었어요. 연서는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성우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물었습니다. 연서 씨 어머니는 결혼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좋은 사람 만났다고 기뻐하세요. 민우 씨 잘 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잘 됐네.
성우는 며느리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게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달랐습니다. 민우를 방에서 불러내고 연서를 보낸 후 순이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 애 별로 안 마음에 들어. 왜? 괜찮던데. 너무 조용해.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눌려 사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집안도 그렇고. 집안이 뭐 어때서? 시장에서 장사하면 어때? 성실하게 사는 거지. 성우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민우한테는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더 나은 사람이 뭐야? 아들이 좋다는데. 아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돼. 순이는 마음속으로 이미 연서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성격, 변변찮은 집안, 적은 월급. 그리고 무엇보다 순이 자신이 며느리를 주도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며칠 뒤 민우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순이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연서 괜찮죠? 저희 결혼 준비하려고요. 순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민우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저 여자 별로야.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뭐가 별로예요? 너무 조용하고 소극적이야. 그리고 집안도 그렇고. 우리 민우한테는 더 좋은 사람 있어. 어머니, 저는 연서가 좋은데요. 내가 뭘 알아?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것도 봐야지. 민우는 어머니의 반대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연서와 헤어질 생각은 없었어요. 어머니, 저 연서랑 결혼할 거예요. 민우야, 엄마 말 좀 들어. 조금만 더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연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순이는 아들의 고집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스스로 깨닫길 바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연서와 함께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순이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상견례 날 인천에 있는 작은 한정식 집에서 만났어요. 연서의 어머니 정미숙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손이 거칠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일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연서 어머니예요. 미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이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성우가 좀 더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식사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미숙은 긴장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연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혼자 키워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사돈댁에서 잘 가르쳐 주세요. 순이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뭐. 상견례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이가 말했어요. 저 집 형편이 안 좋아 보이던데. 그래도 딸 하나 대학 보내고 키웠잖아. 성우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혼 마음에 안 들어. 산후조리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중간에서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서도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준호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이 다가왔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연서야, 준호 100일 잔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글쎄, 크게 하긴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양가 부모님은 모셔야 하지 않을까?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를 만날 생각을 하니 긴장이 됐습니다. 민우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준호 100일 잔치하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100일이구나. 언제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요. 집에서 소박하게 할까 해요. 알겠다. 갈게. 순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100일 잔치날이 밝았습니다. 연서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볶았습니다. 친정어머니 미숙도 인천에서 올라와 도와주었어요. 연서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할게.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해야죠. 연서는 긴장한 얼굴로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오후 1시쯤 성우와 순이가 도착했어요. 순이는 선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아기 옷이 들어 있었어요. 준호 어디 있어? 순이가 물었습니다. 연서가 방을 가리켰어요. 안방에서 자고 있어요. 순이가 방으로 들어가 준호를 보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아기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컸어요. 통통한 볼에 밝은 눈. 순이는 아기를 보며 잠시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많이 컸네. 네, 잘 먹어서요. 연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아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성우, 순이, 민우, 연서, 그리고 미숙.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연서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수저를 들었어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간이 좀 센데? 순이가 말했습니다. 연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간을 좀 세게 했나 봐요. 산모가 먹는 미역국은 간을 약하게 해야 하는데. 순이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연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돈댁 어른 연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알아요.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우가 준호를 안고 사진을 찍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5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어색한 미소였어요. 성우와 순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만 갈게. 벌써요? 조금 더 계시다 가세요. 민우가 말렸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도 할 일 있어서. 2사람이 나간 뒤 연서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미숙이 딸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연서야,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연서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엄마. 사돈댁 어른이 까다로우시긴 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연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하나하나 지적하는 말투.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변할 것 같지 않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민우가 연서에게 말했어요. 명절에는 친가 가야 하잖아. 준호 데리고 우리 집 가자. 연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도리였으니까요. 알았어. 추석 당일 민우와 연서는 준호를 데리고 잠실동 시댁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순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왔니? 네, 어머니. 연서가 인사했습니다. 순이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연서는 가방을 내려놓고 준호를 안방에 뉘었습니다. 연서야, 나와서 명절 음식 좀 도와줘. 순이가 불렀습니다. 연서는 부엌으로 갔어요. 순이가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파 좀 부쳐.
반죽은 저기 있어. 네. 연서가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기름을 그렇게 많이 두르면 안 돼. 적당히 둬야지. 아, 네. 연서가 기름을 덜어냈습니다. 순이는 계속 지켜보며 이것저것 지적했어요. 전이 너무 두꺼워. 얇게 부쳐야 맛있어. 불을 좀 낮춰. 타겠어. 뒤집을 때는 한 번에 뒤집어야지. 왜 여러 번 뒤집어? 연서는 하나하나 고쳐가며 전을 부쳤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자 연서는 지쳐버렸습니다. 잠깐 쉬어도 될까요? 벌써? 아직 갈비찜도 안 했는데. 순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연서는 그냥 참고 계속 일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우와 민우가 식탁에 앉았어요.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내렸습니다. 순이가 밥을 퍼서 남편과 아들에게 먼저 줬어요. 맛있게 드세요. 다들 수저를 들었습니다. 성우가 전을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전이 맛있네. 연서가 붙였어요. 순이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칭찬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식사 중에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서가 일어나려 했는데 순이가 먼저 일어났어요. 내가 볼게. 너는 밥 먹어. 괜찮아요, 제가. 됐어, 앉아있어.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서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순이가 준호를 안아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연서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순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연서는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지? 명절인데 가족들은 거실에서 쉬고 자기만 부엌에 있었어요. 설거지가 끝나고 연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이가 준호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안을게요. 괜찮아. 내가 안고 있을게.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서는 할 수 없이 옆에 앉았어요. 순이가 준호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며 재미있게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주를 예뻐하는 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자기 아기인데 자기보다 시어머니가 더 잘 돌보는 것 같고 집안일도 시어머니 방식대로 해야 하고 밤이 되었습니다. 민우와 연서는 민우의 옛날 방에서 잤어요. 준호는 안방에서 순이가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봐주신대. 우리는 푹 자. 민우가 말했습니다. 연서는 불안했어요. 그래도 제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맡기자. 연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자기가 나가야 할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가 싫어할 것 같아서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연서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도왔습니다. 순이는 이미 부엌에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근데 준호가 밤에 2번 깼어. 분유 먹이고 재웠어. 아, 제가 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피곤할 것 같아서 내가 한 거야. 순이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연서는 그 말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내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한 거야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민우와 연서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순이가 준호를 안고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 준호 잘 돌봐. 네, 어머니. 명절 잘 보내셨어요. 연서가 인사했습니다. 순이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연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민우가 물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연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며칠 뒤 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서야, 준호 이유식은 시작했어? 아직이요. 다음 달부터 하려고요. 다음 달? 벌써 해야지. 늦으면 안 돼. 의사 선생님이 6개월부터 하래서. 의사가 뭘 알아? 나는 아들 키워봤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서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준호 옷 몇 벌 사왔어. 내일 가져다 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옷은 있어요. 내가 사온 거니까 받아. 내가 고른 게 더 좋은 거야. 전화를 끊은 뒤 연서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순이가 정말로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보겠다며 1시간 넘게 있었어요. 연서는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순이가 돌아간 뒤 연서는 민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알아요. 근데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항상 준호 돌보잖아. 아니에요. 어머님이 오시면 다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옆에서 보기만 하고. 민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는 못하지. 그게 아니라 제 방식대로 좀 키우고 싶어요. 어머님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조금 자제해달라고 할게. 하지만 민우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열이 났습니다. 38도가 넘었어요. 연서는 당황해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열이 나.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도 전화해봐. 연서는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열이 나요. 뭐? 몇 도야? 38.2도요. 지금 당장 해열제 먹여.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몸 닦아줘. 네, 알겠어요. 내가 지금 갈게. 기다려. 연서는 전화를 끊고 준호를 돌봤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줬어요. 30분 후 순이가 도착했습니다. 준호 어디 있어? 순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연서가 방을 가리켰어요. 순이는 준호를 안아보고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이 많이 내렸네. 해열제 먹였어? 네. 앞으로 열나면 바로 연락해. 혼자 당황하지 말고. 네, 어머님. 순이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연서는 그날 밤 혼자 준호를 돌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아기를 돌볼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연서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연서는 민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 좀 옮길 수 없을까? 왜? 여기 괜찮잖아.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셔서 좀 멀리 살고 싶어요.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서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간섭이에요. 저는 제 방식대로 아이 키우고 싶어요.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상처받으시겠어. 그럼 저는요? 저는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연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연서와 민우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서와 순이가 크게 다툰 날이었어요.
준호가 돌이 되던 날 순이가 돌잔치를 크게 하자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하자. 내가 비용 댈게. 어머님 괜찮아요. 집에서 소박하게 할게요. 무슨 소리야. 첫 손주 돌인데 크게 해야지. 순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연서는 부담스러웠어요. 호텔에서 하면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될 게 뻔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저희끼리 조용히 할게요. 연서야, 이게 누구를 위한 잔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돼?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우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제대로 키우기나 해? 그 말에 연서는 무너졌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럼 제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다 했잖아요. 말대꾸하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두 사람의 다툼은 격해졌습니다. 민우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연서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순이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밤 연서는 민우에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제가 친정으로 갈게요. 연서야, 진정해. 엄마도 손주 생각해서 그러신 거야. 저도 제 아들 생각해서 그래요. 이렇게는 못 키워요. 연서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말렸지만 연서는 듣지 않았어요. 며칠만 친정에 있다 올게요. 진정되면 다시 얘기해요. 다음 날 새벽 연서는 준호를 데리고 인천 친정으로 갔습니다. 민우는 붙잡지 못했어요.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연서는 친정에서 지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민우는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연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며느리가 나간 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과할 자존심은 없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민우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연서한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내가 왜? 나간 사람이 연서인데. 어머니가 조금만 양보하시면 돼요. 연서도 힘들어해요. 나도 힘들어. 손주 보고 싶어 죽겠어. 순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연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주말마다 인천으로 가서 아내와 아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함께 살자는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연서가 거절할 게 뻔했으니까요.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연서는 인천에서 도서관 사서로 계속 일했어요. 준호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주말마다 인천에 갔어요. 순이는 가끔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연서는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요, 어머니. 손주는 보고 싶지도 않아? 어머니가 먼저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순이는 끝까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6살이 되었어요. 민우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떨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그날 2025년 1월 눈 내리는 날 순이는 재개발 지역에서 며느리와 손주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초췌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포장마차에서 일하는 모습, 손이 터져 있던 모습, 그리고 준호가 옆에 앉아 떨고 있던 모습. 여보, 잠 안 와? 성우가 물었습니다. 순이가 대답했어요. 연서를 봤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어. 그래, 나도 놀랐어. 준호가, 우리 손주가 저렇게 살고 있었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야. 뭐?
당신이 며느리한테 너무했어. 그래서 연서가 나간 거잖아.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이는 부인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순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어제 연서 봤어. 네. 어머니가요? 잠실동 재개발 지역에서 포장마차 하고 있더라. 전화 너머로 민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게 연서가 요즘 일이 힘들어서 왜 말 안 했어? 그렇게 힘들면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어머니가 도와주실 것 같았어요? 민우의 말에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우야, 연서 어디 사는지 알아? 네, 알아요. 주소 좀 보내줘. 내가 찾아갈게. 어머니. 왜요? 손주 봐야지. 그리고 연서한테 할 말이 있어.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소를 보냈습니다. 순이는 그날 오후 혼자 천호동으로 향했어요. 주소를 찾아가니 낡은 다세대 주택이 나왔습니다. 3층 옥탑방이었어요. 순이는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연서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연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이는 며느리를 마주보며 입을 열었어요. 연서야, 들어가도 될까? 연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순이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원룸도 아니고 고시원 같았어요. 여기서 살아?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순이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는? 유치원이요. 그래. 순이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연서야, 왜 이렇게 살아? 민우한테 돈 받잖아. 생활비는 받아요. 근데 빚이 좀 있어요. 무슨 빚? 친정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연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돈 어른이 아프셔? 많이 아프셔? 작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어요. 지금은 좀 나아지셨는데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5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친정어머니 병원비까지 댔던 거예요. 연서야, 왜 말 안 했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어머님한테 어떻게 말해요? 연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순이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서야, 미안해. 연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너무했어. 5년 전에 너한테 손주 보고 싶다고 내 맘대로 하려고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갔잖아.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널 봤어.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는 거. 그리고 준호가 옆에 앉아서 추워하고 있는 거. 그 모습 보고 밤새 잠을 못 잤어. 내가 뭘 한 거지?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게 나잖아.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연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순간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연서야,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 다시 모이자. 연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어머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5년이 너무 길었어요. 알아. 그래도 손주라도 보게 해줘. 내가 변할게.
정말 변할게. 순이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서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순이는 성우와 함께 다시 연서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을 들고 왔어요. 준호 옷과 장난감, 그리고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연서야, 우리 들어가도 될까?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서는 문을 열어줬어요. 성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연서, 오랜만이네. 네, 아버님. 좁은 방에 네 사람이 앉으니 꽉 찼습니다. 준호는 유치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언제 와? 순이가 물었습니다. 4시쯤 올 거예요. 그래. 기다려도 되지?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5년을 살았구나. 네. 힘들었겠다.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연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순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연서야, 이거 뭐예요? 용돈이야. 받아. 됐어요, 어머님. 연서가 손을 저었습니다. 순이는 봉투를 연서 앞에 놓았어요. 됐다는 게 무슨 소리야? 손주 키우는데 돈 들잖아. 민우 씨한테 생활비 받아요. 그것만으로 어떻게 살아? 그리고 사돈어른 병원비도 있잖아. 순이의 말에 연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 씨한테 들었어요? 응. 당뇨 합병증이라며. 지금은 어떠셔? 요양병원에 계세요. 3년째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연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3년째. 그럼 병원비가 얼마나? 한 달에 100만 원 좀 넘어요. 민우 씨가 생활비 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래서 포장마차를 시작했어요. 순이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5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손도 거칠었어요. 연서야, 우리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다 떠안고 살아? 내가 며느리 자격 없는 시어머니였어. 알아. 근데 그래도 손주는 우리 핏줄이잖아. 도와줄 수 있었어. 연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5년 전에는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어머님 말씀 다 들었잖아요. 근데 왜 저를 그렇게... 연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어리석었어. 순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집안이 변변찮다고, 너무 조용하다고. 우리 민우한테는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성우가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꼭 해야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자꾸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았어. 내 방식대로 안 하잖아. 그게 자존심 상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며느리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으로만 봤어. 내 말 들어야 하는 사람으로.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연서야. 정말 미안해. 연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나도 며느리였잖아.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내가 똑같이 했어. 아니, 더 심하게 했어. 순이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할게.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 대할게. 연서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성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연서, 나도 미안하다. 아내가 너무 하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이제라도 제대로 하마. 성우가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겁니다. 엄마, 나왔어. 준호가 신발을 벗으며 들어왔습니다. 방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멈칫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 할머니야. 인사해. 연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순이는 손주를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보는 손주였어요. 많이 컸습니다. 아기 때보다 훨씬 컸어요. 준호야, 할머니야. 순이가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그동안 못 봐서. 순이는 손주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우도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 기억나? 아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헤어져서 기억이 없었어요. 성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자주 보면 돼. 순이가 가방에서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이거 할머니가 사온 거야. 가지고 놀아봐. 와, 로봇이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난감을 받아들고 기뻐했어요. 순이는 손주의 웃는 얼굴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어요. 우리 저녁 먹고 가도 될까? 네, 제가 준비할게요. 연서가 일어났습니다. 순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사 먹자. 밖에서. 괜찮아요, 제가. 연서야, 오늘은 우리가 살게. 같이 나가자. 순이가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네 사람은 근처 한식당으로 갔어요. 식사하면서 순이가 물었습니다. 연서야, 민우는 주말에만 와? 네. 주말에 인천으로 와요. 왜 같이 안 살아? 연서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순이가 말을 이었어요. 내 때문이지? 알아. 나한테 상처받아서 같이 못 사는 거. 내가 잘못한 거야.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서야, 다시 우리 집으로 와. 민우랑 같이 살아야지. 어머님,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 간섭 안 할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볼게. 연서는 망설였습니다. 5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우리가 기다릴게. 순이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와 순이가 일어섰어요. 우리는 갈게. 준호야, 할머니 또 올게. 네, 할머니.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이는 손주를 꼭 안아줬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순이가 연서에게 말했습니다. 연서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지? 네, 어머님. 그리고 정말 미안해. 순이는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순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연서가 우릴 용서해 줄까? 천천히 노력해야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성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연서는 준호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는 것도. 하지만 5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가 오늘 다녀갔다며? 괜찮았어? 연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괜찮았어. 준호가 좋아했어. 그래, 다행이다.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연서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진짜였다는 것. 그리고 준호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하다는 것. 연서는 천천히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서를 찾아갔어요. 매번 손에 과일이나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1시간쯤 준호와 놀아주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연서는 시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어요. 준호 키우는 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순이가 연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서야, 내일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내일이요? 응. 아버님이 연서 보고 싶어 하셔서.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연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시댁에 가는 거였어요. 민우 씨도 와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 다 모이는 거야. 알겠어요. 갈게요. 다음 날 연서는 준호를 데리고 잠실동 시댁을 찾았습니다. 민우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러 인천까지 왔어요. 오랜만이네, 여기 오는 거. 민우가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연서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5층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어요. 순이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와. 준호야, 할머니한테 와. 준호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친해졌습니다. 순이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웃었어요. 우리 강아지 밥 먹었어? 아니요, 할머니. 그래.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연서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5년 전 그대로였어요. 소파, TV, 식탁. 모든 게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성우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연서 왔구나. 어서 와. 네, 아버님. 연서가 인사했습니다. 성우는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준호 많이 컸네.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 준호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성우가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이가 준비한 음식이 식탁에 차려졌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 그리고 미역국. 연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연서야. 순이가 연서 앞에 반찬을 놓아줬습니다. 연서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어요. 식사 중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갈비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또 해줄게. 순이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연서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5년 전에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식사가 끝나고 성우가 준호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거실에 순이와 연서만 남았어요. 연서야, 차 한잔 할까? 네. 순이가 녹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서야,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부른 거야. 5년 전 내가 왜 그랬는지 말해줄게. 연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사실은 나도 며느리였잖아.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순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24살에 시집 왔어. 시어머니가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 내가 뭘 하든 잔소리였어.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청소를 해도 맨날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그랬어. 그래서 난 평생 참고 살았어. 30년을 참았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순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
나는 절대 우리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나처럼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막상 며느리가 생기니까 그게 안 되더라. 자꾸만 내 시어머니처럼 행동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하고. 순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특히 준호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했어. 내가 민우 키워봤으니까 더 잘 안다고 생각했어. 내가 뭐 하든 마음에 안 들었어. 연서는 시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질투였어. 네. 준호가 너만 찾잖아. 엄마 그러잖아. 그게 서운했어. 순이가 고백했습니다. 나도 손주가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넌 항상 준호를 나한테 안 맡기려고 하잖아. 그래서 더 억지를 부렸던 것 같아. 연서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님, 미안해, 연서야.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내 상처를 너한테 준 거야.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를 며느리한테 똑같이 준 거야. 순이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며느리를 힘들게 해서 뭐가 남아?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됐잖아. 연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뭐? 제가 너무 완고했어요. 어머님 말씀도 들어야 하는데 무조건 제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어요. 연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냥 참기만 했어요. 연서야, 그러다 폭발해서 집을 나온 거예요. 그것도 제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연서야,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하자. 네, 어머님. 그리고 하나 약속할게. 나는 이제 간섭 안 할 거야. 내가 준호 키우고 싶은 대로 키워. 나는 그냥 할머니로만 있을게. 어머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의견도 들을게요. 다만, 제 의견도 존중해 주세요.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하면 좋겠어요. 연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상의하자.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순이가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연서도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밖에서 놀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와 준호가 돌아온 겁니다. 엄마,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연서가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재미있었어? 응, 할아버지랑 그네 탔어. 준호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성우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두 사람 얘기는 잘했어?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잘 됐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저녁 먹자. 연서가 좋아하는 냉면 시킬까? 네, 좋아요. 연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성우가 손주 이야기를 들어주고 순이가 반찬을 챙겨주고 연서가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랬던 것처럼.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봄 연서는 결심을 했어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같이 살까? 정말? 연서야, 정말이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응. 준호도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해.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고마워, 연서야. 정말 고마워. 민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다음 주말 연서와 준호는 짐을 쌌습니다. 5년을 살았던 좁은 원룸.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연서는 방을 둘러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웠어. 민우가 트럭을 빌려 짐을 옮겼습니다. 새 집은 송파구 문정동에 얻은 전세였어요. 3룸짜리였습니다. 준호 방도 따로 있었어요. 와, 우리 집이다. 준호가 신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연서는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순이와 성우도 이사 도와주러 왔습니다. 순이가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햇빛이 잘 드네. 좋다. 네, 저도 마음에 들어요. 연서가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 옆에서 짐을 풀 수 있게 도와줄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이가 준비해온 음식으로 첫 식사를 했어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순이가 밥을 퍼주었습니다.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매일 아빠랑 같이 살아? 응, 그래. 좋다. 할머니도 자주 와. 그럼 할머니가 자주 올게. 순이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연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사 후 순이와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갈게. 너희끼리 첫날 보내야지. 아니에요. 좀 더 계세요. 괜찮아. 내일 또 올게. 순이가 현관문을 나서면서 연서에게 말했어요. 연서야,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연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여운의 결말.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추석이었어요. 민훈의 가족은 잠실동 시댁으로 명절 인사를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순이가 마중 나왔어요. 어서 와. 준호야, 할머니 왔어? 네. 준호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순이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웃었어요. 거실에는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연서가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려 했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연서야, 오늘은 내가 다 준비했어. 넌 쉬어.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할게. 너는 준호랑 놀아줘. 연서는 순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를 일만 시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전이라도 부칠게요.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부엌에서 나란히 전을 부쳤습니다. 예전처럼 잔소리는 없었어요. 순이는 그저 옆에서 며느리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 익었을까요? 응, 잘 됐어. 연서 솜씨 좋아졌네.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서도 미소 지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성우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유치원 재미있어? 네, 친구들이랑 놀아요. 그래, 우리 강아지 친구 많구나. 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연서는 아들의 웃음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식사가 끝나고 성우가 서재에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준호야, 이거 봐. 아빠 어렸을 때야. 앨범을 펼치자 어린 민우 사진이 나왔어요. 준호가 신기해하며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빠 진짜 어려 보여. 다들 웃었습니다. 순이가 사진을 한 장 꺼내며 말했어요. 이건 아빠 돌잔치 사진이야. 준호랑 똑같이 생겼지? 정말요? 우와,
준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연서는 그 옆에서 가족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이가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 다음엔 언제 와요? 다음 주에 올게. 할머니가 준호 유치원 데려다 줄까? 좋아요. 준호가 손뼉을 쳤습니다. 순이는 손주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연서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고생? 이제 우리 가족인데. 순이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서야,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예전의 냉랭함은 사라지고 따뜻함만 남아 있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준호가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연서가 아들을 보며 민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다행이야. 다시 시작하길 잘한 것 같아. 나도 그래. 고마워, 연서야. 민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잠든 준호를 침대에 눕혔어요. 연서는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아들 행복하게 크렴. 거실로 나오니 민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연서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5년이 너무 아까워. 그래도 이제라도 다시 시작했잖아. 응. 근데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자. 참지 말고. 알았어. 민우가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연서는 남편 품에 기대며 생각했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였어요. 먼저 손 내미는 용기,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서로 오해하고 상처 주고 멀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가족의 이야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요. 이런 따뜻한 가족 이야기 더 전해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마음이 외로울 때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